서해수호 55 용사가 목숨을 걸고 NLL을 사수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왜 우리가 서해 수호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서해를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민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리더 진현주입니다. 난 현주의 러브.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든든한 남자 권혁수입니다. 여기는 혁수다방이세요. DM으로 좀 부탁드리실게요.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왜 그걸 고민한다고! 오늘은 3월의 셋째 주인데요. 혁수 씨에게는 3월에 현주 씨에게는 3월에 꼭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날이 있나요? 네, 너무너무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날짜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 3월 27일인데요. 유니스의 데뷔일입니다. 현주 씨에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겠네요. 이제 데뷔한 지 1년이 됐는데 저 당시에 가졌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그럼요. 지금도 많은 팬분들의 응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매스럽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3.1절이지 않을까요? 3.1절.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되찾은 날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매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에게도 다시금 조국 수호의 각오를 다지는 날이 3월에 있습니다. 3월의 넷째 금요일인데요. 올해는 3월 28일입니다. 2025년 3월 28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바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2016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서해 NLL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섰던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혁수 씨에게 바라는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제가 현주 씨에게 바라는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현주 씨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서해 수호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 우리가 서해 수호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서해를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해 수호의 날은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이 사건들엔 모두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모두 서해 NLL 근처에서 벌어졌는데요. NLL이 뭔지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해상의 군사 분계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백령도부터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 섬들과 북한과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어때 보이나요?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까운데요? 그렇죠. 북한이 수시로 서해 5도라고 불리는 이 5개의 섬을 도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서해 5도를 통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섬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와 주변 바다를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70년이 넘게 NLL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전사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인데요. 세 사건 모두 전사자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서해 NLL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 중에서 세 가지 사건만 묶어서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는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는 46명의 천안함 승조원과 탐색 구조 작전에 참가했던 구조대원 1명이 전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습니다. 55분이나 전사하셨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NLL로 기꺼이 달려갔던 55분의 영웅입니다. 서해수호 55 용사가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산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분들의 희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다 다른데 왜 서해수호의 날은 3월 넷째 금요일인가요? 세 가지 사건 중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3월 넷째 금요일을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을까요? 북한의 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북한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였던 2002년 6월 29일에 북한 경비정이 고의적으로 NLL을 침범해서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5정에 기습적으로 포탄을 발사했고 그날은 북한 함정의 각 포대별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적군이.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때 이제 걔들이 북한에서 선제 공격을 했던 거죠. 이제 오른팔에 이쪽에 간통상을 당하면서 튕겨져 나갔었습니다. 그때 부사수가 이어받아서 이제 응사를 했고요. 2010년 3월 26일에는 북한 해군 잠수정에서 발사한 중어뢰에 피격돼 백령도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이 두동강에 난 채 침몰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온몸이 흔들리고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떠보니 함정은 정전이 되어 있고 옆에 세워져 있어야 할 스탠드 에어컨이 제 발밑에 있고 뭔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2010년 11월 23일에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죠. 북한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방사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저는 최초 적이 도발을 했을 때 그 화염에 휩싸여 있던 둘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제발 살아만 있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북한은 왜 서해 NLL을 수시로 넘어오고 서해 5도까지 공격을 하는 건가요?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때 육상 경계선은 합의를 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NLL은 언제 생긴 거예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한 달 뒤인 1953년 8월 30일에 설정됐습니다.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이남 서해 5도를 제외한 모든 북쪽 해역과 섬을 돌려주면서 북방 한계선을 확정했는데요. 그 선이 지금의 NLL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비록 우리 한반도 위에서 땅 위에서는 이제 중공군과 그다음에 북한군 그다음에 우리랑 유엔군이 이제 대치를 하고 계속 격전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그 해상에서는 사실상 북한 위쪽에 있는 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휴전 협정이 되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연안을 우리가 장악한 섬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과 한국군이 많은 무인도의 섬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러나 줬고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서해 5도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위쪽으로 이제 NLL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북한의 입장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지나면서는 자기네들의 그 해군력이 괴멸이 됐었지만 이제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나름의 이제 해군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서해 5도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주장, 영유권 주장, 그 다음에 이제 NLL에 대한 무력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NLL이 지정된 1953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의 해군력이라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은 사실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서해 5도 지역상 바로 인천을 앞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의 하류가 맨 마지막으로 서해 바다로 나가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만약에 북한이 장악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를 수호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은 자신보다 전우를, 국민을,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수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바람 잊지 않으셨죠? 네. 오히려 몰랐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서해 수호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달력을 펴고 아주 크게 3월 28일에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하루라도 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현재 서해 NLL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혁수 씨가 아까 이 55용사의 사진을 보고 많이 울컥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또래 분들이셔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보다 조금 형이거나 뭐 제 또래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동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제가 오랜 세월 너무 먼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못했던 게 너무 마음 미안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러 병장 김민재였습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장병분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배우로서 여러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병분들 끝까지 건강하게 다치지 마시고 전역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